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덕후, 덕질사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의 덕후이신가요? 아니면 덕질 같은 것도 하시나요? 이 덕후라는 건 일본어의 오타쿠에서 온 우리나라 표현이 된 거죠. 덕후. 그리고 뭔가 그 덕후들이 좋아하는 영상 찾아보고 굿즈 같은 거 사 모으는 것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 추석 연휴에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토요일 저녁에 합정역에 있는 술집에 가면은 예전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가득하고.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데이트도 예전보다 확실히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여길 돌아다니다가 홍대에 있는 AK 플라자를 오랜만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저는 몰랐는데 이 공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중심으로 되고 있냐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든지 그런 피규어샵, 만화책 같은 걸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돌 굿즈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덕후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AK 플라자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지금은 메어 터져요.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정과 AK 플라자에 대조되는 모습을 하루에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실제 사람이랑 안 놀고 가상의 존재, 가상의 인맥들과 더 잘 놀고 있네 라는 것을 느낀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사람들이 초연결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친구가 굳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걸 여기저기에서 목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합정의 술집들은 왜 텅텅 비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가가 진짜 비싸졌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친구들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한다? 자, 물론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처럼 친구와 연인이 중요했더라면은 비싸더라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십시일반하면서 사 먹었겠죠. 과거에 못 살던 시기에도 뭐 하나 사 먹기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와서 죽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은 굳이 이제 사람들이 사람이랑 놀지 않더라도 콘텐츠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게 됐다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친구는 대체 언제 만나? 시간만 나면 또 넷플릭스 중독이라고 있는 기사인데요. 메조 미디어라는 곳에서 OTT 그 사용 실태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기자분이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건 무엇일까? 현대인에게 친구보다 더 친숙한 건 오히려 OTT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20대가 유일하게 매일 1시간 이상씩 일평균 70분씩 OTT를 시청하더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 그래서 실제 사람이랑 안 놀고 가상의 존재, 가상의 인맥들과 놀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나의 취향에 꼭 맞는 가장 상위 버전의 캐릭터나 인플루언서 등에게 애정, 관심, 돈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게 디스플레이 속 콘텐츠만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간이 덕질을 위한 공간들로 바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에 가보시게 되면 팝업이 많이 열리는데, 특히나 뭐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리고 아이돌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데요. 그때마다 줄이 진짜 깁니다. 자, 이제는 실제 친구를 위해서 어디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덕질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찾아서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은 팝업이다 보니까 기간 한정이잖아요. 그거 안 놓치려고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 사람 대신에 가상의 존재에 애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가상 관계 산업은 더욱더 성장을 할 거고요. 실제 관계 산업은 축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자, 하나씩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는 친구 선물을 구매하는 대신에 나를 위한 덕질 굿즈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돈의 쓰임이 이동을 하는 거죠. 물론 친구 선물 구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이랬다가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게 역전이 되기도 할까요? 그건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덕질 중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본 사례가 있는데,
자, 플레이브라고 해서 버추얼 아이돌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제 더현대 서울에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줄을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무슨 팝업인지 봤더니 저 플레이브, 버추얼 아이돌 굿즈 사고 그들과 가상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친구, 연인과 카페와 식당을 가는 대신에 덕질을 위한 카페, 식당을 찾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메뉴 역시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특성에 맞는 아이돌 특성이나 게임이나 콘텐츠 특성에 맞는 메뉴가 개발이 되는 것들도 요즘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연인을 위한 기념일은 자꾸 줄어들고 덕질 기념일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뭐 데뷔 1주년, 애니메이션 10주년 이런 기념일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도 바뀔 거예요. 친구, 연인, 가족과 여행을 하는 대신에 덕질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오프닝에 철도 지나가는 곳 거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일본에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달순의 라이브 이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서 이 축구 팬들이랑 축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 2분 만에 신청이 완료되더라는 거예요. 축구 덕후, 축덕들도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공연 관람도 달라지겠죠? 친구, 연인을 위한 아주 로맨틱한 그런 공연 관람이 아니라 덕질을 위해서 가는 공연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광고도 바뀌고 있죠. 예전에 이런 가나 초콜릿 기억나시나요? 예전의 광고 중에서는 연인들을 타겟으로 한 로맨틱한 광고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펭수라든지 유명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게 되는 덕질 콜라보 광고가 벌써 늘고 있다라는 거. 연애를 안 하니까 로맨스 컨셉 광고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점점 가상 친구, 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사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역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커질 시장이 뭐가 있냐면은 가상 관계에서 AI, 메타버스 기술과의 결합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홀로그램 속에 있는 인물과 뭐 연애를 한다든지 가상의 인물과 결혼을 한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캐릭터.ai라고 해가지고 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앞으로는 특유의 성격, 개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AI 서비스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학습한 챗봇 AI 서비스들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점점 더 AI 덕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화 허에서 다룬 것처럼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 역시도 비율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상의 인물과 자기가 만든 AI 캐릭터와 결혼한 여성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짐, 태도, 자아가 없고 가족, 아이들, 친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무 편리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좋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가상의 인물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앞으로 술집이라든지 숙박업소, 모텔 같은 곳들이 잘 될까요? 제정신을 잃고 술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시절에나 잘 됐던 곳인데 점점 실제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를 않다 보니까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혼인 출산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래 방향을 봤을 때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요소들은 진짜로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추석 때 겪은 아주 충격적인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덕질 사회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덕질 사회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상 관계 산업은 성장할 게 분명하고요. 실제 관계 산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